자, 안녕하십니까. 엔드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다룰 내용은 3D 스튜디오 맥스라는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정확한 명칭을 보게 되면은 이게 약간의 뭐도 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뭐 맥스, 3D 맥스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3D 맥스 이렇게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8, 뭐 9, 뭐 7, 뭐 1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명칭은 3D 맥스고 예전에는 3D 스튜디오 맥스라고 했어요. 또는 뭐 오토데스크 3ds 맥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통상 3D 맥스, 3ds 맥스라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맥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미국에 있는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오토DSK. 자,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우리가 CAD라는 게 있죠. 오토CAD. 그 다음에 이제 맥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맥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지만은 이 맥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과거에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았고 일반적인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만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특히 영화 또 멀티미디어 게임 뭐 애니메이션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돼요.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뭐 요즘에 TV를 보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게임에 뭐 춤을 추는 뭐 게임이 있다. 근데 춤을 추는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춤을 춰요. 그럼 여기 이 관절을 심어 다 센서로 연결을 해. 그냥 카메라를 찍어. 그럼 이것이 바로 맥스에서 모델링이 움직이는 거야. 장비를 연결하게 되면 그게 3ds 맥스에서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돼요. 이런 것을 모션 캡처라고 하는 거예요. 모션 캡처. 우리가 이 맥스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 광범위한 아주 테크닉을 갖고 있어요. 그 요즘에 이 맥스 버전이 계속 발전이 되면서부터 영화, 멀티미디어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돼. 애니메이션 쪽으로. 그래서 뭐 사람을 만든다든가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기능적인 부분이라든가 활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맥스를 아주 잘하는 고급 유저만 된다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직업 선택하는 데 있어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플러스가 많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맥스는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영화라든가 건축, 인테리어, 제품, 애니메이션 등등등 아주 사용하는 분야가 넓다라고 이제 압축을 해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를 먼저 보게 되면은 요 4개의 화면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탑 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 카메라 뷰가 있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카메라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야. 언제든지 돌려볼 수가 있어요. 카메라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용자 언제든지 돌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유롭게. 자, 근데 카메라 뷰가 아닌 또 퍼스펙티브 뷰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기본적인 이 4개의 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제공을 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어떤 툴바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메인 툴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인 툴바. 물론 아래에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메인 툴바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떤 패널들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커맨드 패널이라고 합니다. 커맨드 패널. 우리 오토캐드에서 보게 되면 커맨드 수행란이 있죠. 그 부분이 여기 오른쪽 이 패널에서 수행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 메인 툴바, 커맨드 패널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그 내용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상단에 보게 되면 이렇게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메뉴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 뷰를 렌더링 메뉴에서 렌더를 진행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떤 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렌더링 재질에 따르는 어떤 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뭐 어쨌든 렌더링 메뉴, 또 커스터마이즈 메뉴, 맥스 스크립트 메뉴, 헬프 메뉴 등등등 이 상단에는 맥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메뉴를 갖고 있다. 그래서 메뉴 구조, 메인 툴바, 커맨드 판넬, 레이아웃, 뭐 애니메이션 키, 다 이런 하단에 있는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메인 툴바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메인 툴바에서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바꿔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 탑이라고 하는 문자, 프런트라고 하는 문자, 카메라라고 하는 이 뷰를 나타내는 문자가 있죠.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자, 잘못 클릭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아이고. 자,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자, 이게 마우스가 아니고 이 펜 마우스이기 때문에 약간 사용상에, 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했죠. 이때 보게 되면 뷰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뷰를 바꿀 수가 있어요. 퍼스펙티브 뷰를 바꿀 수도 있고, 뭐 백뷰를 바꿀 수도 있고, 탑뷰를 바꿀 수도 있고, 바텀 뷰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라이트 뷰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라이트 뷰 찍어볼까요? 바로 라이트 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 버튼에서 오른쪽 버튼 뷰에서 원하는 뷰를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레이아웃의 형태에 지금은 단지 뷰를 바꾸는 것이고, 뭐 단축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프론트는 T, 탑뷰, 뭐 퍼스펙티브는 P, 라이트는 R, 레프트는 L,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단축키는 나중에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단축키에 따르는 단축키에 따른 내용은 나중에 만드는 방법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뷰를 바꿀 수가 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상단 메뉴에 보게 되면은 커스터마이즈라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게 되면 프리퍼런스라는 것이 있어요. 딱 눌러주고, 자, 이때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뷰포트 있죠. 아이고, 잘못 찍었네요. 자,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커스터마이즈 프리퍼런스가 아니고 그 위에 뷰포트 컨피그레이션 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게 나오죠. 이렇게 바꾸겠다. 탑뷰를 찍어봐요. 나는 탑을 프론트로 하겠다. 레프트 찍어봐요. 탑뷰를 하겠다. 레프트 뷰 찍어봐요. 라이트로 하겠다. 프론트는 뭐 퍼스펙티브를 하겠다. 이렇게 원하는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 뷰에서 원하는 또 뷰를 설정도 해주고, OK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뷰에서 뷰와 뷰 사이에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화살표가 나오죠. 이때 쭉 드래그 하면은 바꿀 수도 있어요. 내용을 밑으로 또 쭉 드래그하고 쭉 올리고 눌러주고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패널이 무슨 패널이라고 그랬죠? 커맨드 패널. 커맨드 패널에서 이거 눌러주고 왼쪽으로 당겨도 바뀌어진다는 거죠. 왜 이게 필요하냐면 나중에 어떤 물체를 찍어서 내용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명령어들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거를 왼쪽으로 당겨주면은 나눠진다는 거죠. 명령 나눠지니까 그때요 이 드래그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더 이동해봐요. 더 빠지겠죠. 이렇게 더 나눠지겠죠. 모니터가 크게 되면은 요즘에 이제 그 모니터가 뭐 과거에 비해서 많이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인터페이스 레이아웃을 사용자 편의에 맞춰가지고 손쉽게 변경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뷰를 사용자가 원하는 그 내용으로 이동도 할 수가 있고 변경도 할 수가 있다. 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화면에 이 하단을 보게 되면은요, 자, 여러 가지의 또 메인 툴바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물론 우리가 앞으로 이 우측 하단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8개 아이콘이 있죠. 자, 이 아이콘은
물체를 뭐 딱 그림으로 봐도 문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고요. 근데 이런 8개 아이콘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를 미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파일을 취소하도록 할게요. 초기화 파일에서 리셋을 보게 되면은 저장하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장하겠냐? 안 하겠다. 아니요. yes를 눌러주면 초기의 뷰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체를 그리는 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렇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물체를 그리고 나서 어떤 화면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돋보기예요. 자, 확대, 축소 가능하죠. 이렇게 어느 뷰만, 선택한 뷰만, 자, 선택한 뷰만. 자, 그런데 우측 상단에, 그 오른쪽을 보게 되면 우측 상단에 빨간색의 점선 박스가 있죠. 이건 어떻게 4개를 동시에 제어한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줌 익스텐션, 화면에 꽉 차요. 어느 게 선택한 뷰가 화면에 꽉 찬다는 뜻이죠. 자, 이 내용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꽉 차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은 확대 축소, 두 번째 있는 것은 4개를 모두 제어한다는 거죠. 물론 아까 레이아웃 컨피그레이션에서 뭐 3개를 바꿨다, 4개를 바꿨다, 2개를 바꿨다. 그러면 이 줌 올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화면 창을 제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이 4번째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클릭 한번 해보죠. 클릭. 어떻게 돼요? 각 뷰가 다시 이렇게 있어요. 찍으면 어떻게? 전부 다 각 화면에 꽉 차게 보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다섯 번째 있는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줌 윈도우가 되겠죠. 줌 윈도우.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 줌 윈도우가 퍼스펙티브를 클릭했을 때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퍼스펙티브에 들어왔어요. 자, 이거 줌 윈도우가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퍼스펙티브에서 나중에 배우게 돼요. 이런 거는 지금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자, 분명히 내가 이 줌 윈도우 기능이 프론트 뷰에서는 줌 윈도우 기능, 그런데 카메라 뷰로 들어왔을 때는 아이콘이 바뀌어지게 되죠. 왜? 원근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객체를 확대 축소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보여져요. 이런 거를 필드 오브 뷰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 나중에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것이 프론트 뷰에 있을 때는 줌 윈도우고, 카메라 뷰나 퍼스펙티브 원근감이 있는 뷰에서는 필드 오브 뷰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손바닥을 이용해서 화면을 이동할 수가 있는 패닝이 되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걸 보게 되면 마우스를 이제 보게 되면 퍼스펙티브를 내가 눌렀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 원, 노란색의 원이 나오잖아. 이때 원 내부의 대부수 돌려봐.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이콘을 여기다 갖다 대볼까? 이렇게만 돌아가겠죠? 여기다 대볼까요?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렇죠. 3D 오빗하고 내용 흡사한 거죠. 밖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뷰가 선택이 되어 있죠? 퍼스펙티브가 선택되어 있죠? 예. 노랗게 보이잖아. 이렇게. 선택한 뷰가.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거 찍어주면 이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단축키는 Alt W. Alt W. 선택한 뷰를 전체 화면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뷰를 바꿀 때는 지금 프론트 뷰죠. 자, 탑 뷰를 클릭할 때는 이렇게 문자가 있죠. 탑 문자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가급적이면, 또는 오른쪽 버튼 이렇게 마우스를 원하는 뷰에 갖다 대고서 문자를 왼쪽 버튼을 클릭하던가, 갖다 대고서 문자를 클릭하지 않으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든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객체를 선택을 했어요. 그죠?
내가 탑뷰를 클릭해 볼게요. 탑뷰 선택하려고 하는 거야. 선택하셔야 되죠. 자, 지금 주전자 선택이 돼 있어. 하얗게. 선택이 된 내용이 하얗게 보이죠. 자, 퍼스펙티브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내가 퍼스펙티브 문자를 클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탕을 클릭했어요. 선택해줘야 되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문자를 찍어봤어요. 선택해제가 안 되죠. 또는 탑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죠? 자, 문자에 대고서 클릭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클릭.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화면에 따르는 객체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어떤 화면 보기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우측 하단에 있는 8개 아이콘. 물론 이 내용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델링을 진행함에 있어서 차츰차츰 상세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 그냥 전체적인 어떤 레이아웃이라든가 인터페이스 구조, 환경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구나, 이런 내용을 한 오리엔테이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됐습니다. 자, 파일 리셋을 초기화시키는 거죠. 자, 리셋하고 뉴가 또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요. 리셋을 다시 한번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 맥스에서 만약에 이런 내용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보세요. 이렇게 사람 뼈가 보이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내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탑을 걸어주고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뼈대예요. 여기다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붙이는 거야. 그래서 그 모델링을 움직이면 저 뼈대가 저 뼈대를 움직이면은 기본적인 관절이 들어가 있겠죠. 여러 가지 형태를 설정을 해가지고 움직이면은 모델링 데이터가 움직이는 거야. 센서를 움직이면은 센서를 부착하고 어떤 장비를 연결하게 되면은 실제 사람이 움직이면 저 모델링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저런 것을 모션 캡처, 이렇게 인체라든가 동물, 어떤 그 링크가 걸려져 있고 어떤 여러 가지의 그 IK라고 그래요. 인버스 키네매틱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더 어떤 움직임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도 작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프로그램이 캐릭터 스튜디오라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어떤 내용이 되겠고 여러 가지 내용을 구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 동작도 쉽게 가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객체가 있을 때 재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질도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대로 언제든지 쉽게 나무 재질, 여기 나오죠. 이렇게 메탈 재질 또는 다양한 빛의 효과 재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재질도 만들 수가 있고 빛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빛, 우리가 말하는 스포트라이트, 옴니라이트, 여러 가지 무대 조명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스카이라이트라는 빛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어떤 전체의 객체에 따른 내용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보기 이전에 미리 만들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3차원 그래픽 프로그램, 이게 3D 스튜디오 맥스, 3ds 맥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거죠. 앞으로는 좀 더 깊이 있게 하나하나씩 진행을 하면서 먼저 모델링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진행하는 방식은 물론 이런 기능적인 내용과 함께 모델링에 중점을 둡니다. 이제 물체를 만드는 부분 모델링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빛, 다음에 카메라, 그 다음에 재질,
다음에 렌더링,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와요.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TIOA. 그리고 어떤 내용? 우리가 렌더링이 끝나게 되면은요, 나중에 VRay라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VRay 말고도 다른 어떤 그 렌더링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런 렌더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거는 렌더링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 맥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충분히 아주 높은 퀄리티의 렌더링 이미지가 나와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부수적 효과를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뭐 렌더링 효과를 좀 더 좋게 하는 플러그인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먼저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결코 아닌 거죠. 빛을 이해해야 되고 재질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를 이해해야 되고. 그냥 모델링만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델링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빛과 재질을 부여를 하고 하나의 장면을 렌더링 이미지를 그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또 거기다가 움직임을 가하는 게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어떤 화면에 대한 구성, 레이아웃, 인터페이스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깊이 있게 기능적인 부분, 메인 툴바, 커맨드 패널, 메뉴 구조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 공부를 차츰차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